자, 여기서요. 속도 안 빠르죠? 천천히 가시면서요. 천천히. 학생이. 에이, 아이고, 꾸벅. 아이고. 아니, 인사하는 건 좋은데 좀만 더 가면 횡단보도 있잖아. 에이, 참. 학생들이 처음에는 팍 뛰었고요. 두 번째는 핸드폰 하면서 인사 꾸벅. 세 번째는 배꼽 인사까지. 마지막 거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진짜 이분이요.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무단횡단할 수도 있어. 그런데 좀 조심해서 가야지. 특히 마주오는 차에 가려져서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조심해야 돼. 옳지. 조심. 뛴다. 두 번째 인사하고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배꼽 인사. 예. 아유, 좀만 더 가면 횡단보도 있잖아. 무단횡단이에요. 만약에 이러다 사고 났으면 몇 %일까요? 왕복 2차로 넓은 길. 저런 경우 대체로요, 낮에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과실 한 20%? 밤에는 30% 정도 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더 높게 봐야 되겠죠? 왜냐면 차 뒤에서 안 보였던 데서 갑자기 횡단보도가 아니에요. 횡단보도 아닌 데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내가 속도 빨라서 부딪혔어요. 만약에 사고 났으면 한 30% 볼 것 같은데요. 근데 앞으로는 좀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자의 잘못이.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차가 서로 시속 60으로 교행하는데 안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 때 그런 경우는 못 피하죠. 시골길에서요. 중앙선이 있고요. 중앙선이 있는데 맞은편에서 버스가 와요. 나도 지나가고요. 버스길 딱 지나치는데 버스 뒤에서 갑자기 팍 튀어들어왔어요. 사망사고였는데 제한속도 60도로에서 맞은편 차가 지나치자마자 사람이 바로 들어오면은 그걸 어떻게 피하느냐? 무혐의 처분될 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혐의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차들이 빠르지가 않아요. 차들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양쪽에 상가도 있고요. 이런 곳에서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면서 저쪽에 차가 지나칠 때는 그때는 조금 더 속도를 줄이면서 시야 확보를 해서 노력하십시오. 빠르게 지나간 차 뒤에서 왔을 때는 그때는 잘못 없다? 그러면 뭐가 차야? 그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빠르게 지나간 차 올 때마다 뒤에서 사람이 나올지 보니까 그때 섰다 가야 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교행하는데 그 뒤에서 바로 턱 튀어났다. 그런 경우는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여기는 차들이 빠르지 않은 곳, 그런 곳에서는 운전자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답답하시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이거 사람 소리 좀 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가다가 저기 버스 있어요. 버스 여기서 네, 이럴 줄 알았다. 사람 나올 줄 알았다. 그러시죠? 다시 여기서요. 버스가 있어요. 이 버스가 있으면은 버스 뒤에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버스에서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다가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지? 여기 사람 나오잖아요. 버스 뒤에서. 미리 예상을 했으니까, 사람이 나올 것을 예상했으니까 멈출 수 있었어요. 그냥 갔으면 사고 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나 들어보세요. 예, 다시 한번. 이럴 줄 알았다. 사람 나올 줄 알았다. 네, 이럴 줄 알았다. 사람 나올 줄 알았다. 버스 뒤에서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예상 못하고 그냥 갔으면 사고 났어요. 저럴 때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버스 뒤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저거 어떻게 피합니까? 버스 뒤에 가려서 안 보여요. 승용차 같은 거에 조금 틈새라도 있는데 저럴 때요. 반해지 마세요. 법원에서 보행자 과실 한 3, 40? 자동차는 더 크게 봐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저렇게 차 뒤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은 보행자 잘못도 크게 봐야 옳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길이 좁다. 길이 좁은 데서는 보행자 나올 수도 있다. 그에 대비해야 된다. 진짜 아까 어떤 분께서 퇴근하는데 일주일 걸리겠네. 차 뒤에
뒤마다 차가 툭툭 튀어나오면 어떡하느냐? 그거 언제까지 다 확인하느냐? 요즘은 이제 차 뒤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50% 또는 그 이상 볼 겁니다. 근데 블랙박스 없었던 시절에는 저런 경우에 버스 뒤에서 툭 튀어나온 경우 보행자 30 정도 봤어요. 많이 본 사실. 안 보이는 데서 툭 튀어나왔을 때. 그게 저도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빨간불에 그 신호등 근처에 툭 튀어나오면 그러면 이제 100대0으로 봐요. 무단횡단자 100%로 봅니다. 근데 신호등은 뚝 떨어진대. 좀 멀리 떨어진대. 그런 데서는 한 50대 50 정도로 봅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차에 가려서 안 보였던 사람이 툭 튀어나왔을 때. 근데 맞은편은 차들이 쭉 서 있고 나는 뻥 뚫려 있고 차 갈 때마다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저하게 잘못한 게 없을 때 내가 뭐 과속했다든가 한눈을 팔았다든가 그런 거 아니면 차 뒤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 때는 그때는 내가 위반한 게 없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무단횡단자 100%로 인정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과실 비율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과실 비율에 이런 경우가 괴리감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과실은 앞으로 이제 법원의 다양한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비슷한 유형들의 과실 비율이 형성되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블랙박스 나온 지가 한 10년 됐잖아요.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틀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블랙박스 없던 시절과 블랙박스를 보고 저걸 어떻게 피하는 혼돈의 시기예요. 판사들도 옛날 기준은 이랬었는데 블랙박스 보면 어우 저걸 어떻게 피할까? 아직까지 과실 비율이 확립되지 않고 조금 판사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은 제대로 된 기준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100대 0이다 아니다. 운전자가 더 잘못했다, 보행자가 더 잘못했다. 그걸 떠나서요. 여러분들 2분처럼 운전하십시오. 2분처럼. 맞은편에 버스가 서 있으면요. 저 버스에 사람들 내리잖아요. 내리면 저기서 사람들이 건너요. 특히 아줌마들, 할머니들 많이 건너요. 또 학생들도요. 학생들도 학교 늦으면 버스 뒤에서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저 버스가 서 있다. 버스에서 손님이 타고 내린다. 그 옆을 지날 때는 잠깐 섰다 가세요. 시약보. 사람 건너오잖아요. 네, 이럴 줄 알았다. 근데 사람 나올 줄 알았다. 2분처럼 운전하십시오. 2분처럼. 네, 이럴 줄 알았다. 사람 나올 줄 알았다. 예, 2분처럼 이렇게 버스, 승객이 타고 내리는 버스를 지나칠 때는 그 뒤에서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절반 있다 생각하십시오. 절반. 그래서 저런 경우 과실을 한 50대 50 보는 것 같습니다. 운전이 참 힘들죠. 항상 뭐가 튀어나올 수 있는 곳. 만약에 이것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바로 근처에 있고 보행자 빨간불이고 차량 직진 신호고 그랬을 때는 그 뒤에 톡 튀어나왔어요. 그럴 때 100대 0이에요. 그런 판결 많아요. 그런 횡단보도가 없어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또 근처 횡단보도가 신호등도 없고 저렇게 버스가 서 있는 곳 승객이 타고 내릴 때 버스 지나갈 때 잠깐 멈췄다 가십시오. 버스 뒤 거기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